작년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였다. 일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남들과는 다른 출발을 보였다. 두산은 작년 개막전에서 박준영을 유격수로 기용했지만 시즌 초반 박준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자 백업 내야수 전민재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전민재는 4월 17일 삼성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4월 19일 키움전에서는 6타수 4안타 2득점으로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5월 24일 기아전에서는 5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으며 6월 14일 키움전에서는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시즌 타율을 303까지 끌어올렸다. 6월 동안 기록한 타율은 306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1군에서 오래 활동한 경험이 없었던 그는 7월 타율 244, 8월 231, 9월 091로 타격감이 떨어지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시즌 타율은 246, 248타수 61안타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100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246, 2홈런, 32타점, 7도루를 기록,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은 시즌이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전민재는 원래 수비가 강점인 선수지만 타격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잔부상도 겹쳤다. 이번에는 이군 스프링 캠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몸을 잘 만들었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 경기에 많이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년 두산에 입단한 전민재는 2023년까지 6시즌 동안 1군에서 77경기만 출전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100경기를 뛰며 내야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무명에서 벗어났다. 그의 성장은 유격수 자원이 필요했던 롯데의 관심을 끌었다. 롯데는 작년 11월 두산에 트레이드를 제안해 전민재와 우완투수 정철원을 영입하며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우완투수 최우인을 내줬다. 만약 전민재가 작년 1군에서 경험을 쌓지 못했다면 롯데가 그를 적극적으로 영입했을지 의문이다. 롯데는 젊은 유격수 자원을 확보하려 했으며 FA로 영입한 노진혁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노진혁은 73경기에서 타율 219, 2홈런, 13타점에 그쳐 실망을 안겼다. 그 사이 박승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KT에서 방출된 박승욱은 2022년 롯데에 합류해 작년 139경기에서 타율 262, 7홈런, 53타점을 기록하며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다. 박승욱과 노진혁 모두 30대를 넘어선 선수들이다. 롯데가 미래 주전 유격수로 주목하는 이호준은 2004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생 전민재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가 가을 야구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격수 포지션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센터라인이 강한 팀이 승률이 높다는 말처럼 전민재가 수비와 타격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롯데의 유격수 경쟁력은 기대 이상으로 강화될 것이다. 과연 전민재가 방출생 신화를 쓴 박승욱을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학주, 오선진, 아웃 한태양, 전민재 경쟁 구도 세판 짠 롯데. 유격수 육성의 성공 가능성은? 롯데 자이언츠는 기존 유격수 이학주와 오선진을 방출하고 상무에서 복귀한 한태양과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격수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2021 시즌 종료 후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팀을 떠난 뒤 롯데는 3년간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삼성과의 트레이드로 이학주를 데려오고 KT에서 방출된 박승욱까지 영입했으나 두 선수 모두 OPS 0.6 이하의 부진한 성적으로 롯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2023 시즌을 앞두고 FA 노진혁을 영입하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오선진까지 데려와 유격수 뎁스를 보강하려 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노진혁은 73경기에서 타율 0.219, 오선진은 26경기 출전에 그쳐 타율 0.200을 기록했다. 박승욱이 타율 0.262, 7홈런, 53타점으로 그나마 주전 역할을 해냈다. 결국 롯데는 이번 시즌 종료 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달 5일 백업 유격수 이학주와 오선진, 투수 이인복과 임준섭에게 방출을 통보했다. 이어 22일엔 두산 베어스와 3위 트레이드를 단행해 투수 최우인,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을 내주고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했다. 이는 대대적인 내야 개편을 시도하려는 롯데의 의지를 보여준다. 전민재와 함께 또 다른 유망주 한태양도 합류했다. 그는 2022 시즌 잠시 1군의 모습을 드러낸 후 2023년 5월 상무에 입대했으며 상무 소속으로 2023 시즌 26경기에서 타율 0, 278, 2홈런, 13타점, 오패스 0.844를 기록했다. 2024 시즌에는 76경기에서 타율 0.283, 3홈런, 30타점, 9도루, 오패스 0.782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올해 1군 12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이호준도 내년 유격수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올해 롯데는 김태형 감독의 지휘 아래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등 젊은 야수들의 타격 잠재력을 발휘시켰다. 야수 육성에 능한 김 감독이 이끄는 만큼 새롭게 형성된 유격수 경쟁에서 두 젊은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유격수 포지션이 가장 편하고 자신 있다는 신입생의 당당한 발언, 롯데의 오랜 유격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3위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 베어스를 떠나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한 전민재. 그가 과연 롯데의 유격수 고민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는 지난 22일 투수 최우인과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을 두산에 내주고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 구단은 불펜 보강과 내야진 뎁스 강화를 위해 트레이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후 롯데 유니폼을 입은 전민재는 정철원과 함께 롯데 구단의 공식 유튜브 자이언츠 TV에 출연, 자신 있는 포지션으로 유격수를 꼽았다. 롯데는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2022 시즌 전에 팀을 떠난 이후 3년간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삼성 라이온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이학주를 그리고 KT에서 방출된 박승욱을 영입했지만 두 선수 모두 오패스 0.6 이하의 성적에 그치며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롯데는 FA 노진혁을 4년 50억 원에 영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그의 첫 해 성적은 실망스러웠다. 113경기 타율 0.257, 4홈런, 51타점, 오패스 0.724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올해에는 더욱 부진해 73경기에서 타율 0.219, 2홈런, 13타점, 오패스 0.604로 주전 자리를 박승욱에게 내줬다. 박승욱은 올 시즌 139경기에서 타율 0.262, 7홈런, 53타점으로 기대 이상의 타격을 보였으나 리그 최다 실책 공동 2위, 23개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마차도가 활약했던 2021년 리그 최소 실책 85개를 기록했던 롯데는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실책을 범하며 퇴보했다. 신의 이호준, 상무에서 복귀한 한태양, 내년 군 복무를 마칠 김세민 등 젊은 유격수 자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한 시즌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롯데는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팀 내 코어 유망주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민재는 2018년 두산에서 1군 데뷔 후 꾸준히 내야수로 기회를 얻었다. 이번 시즌에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며 유격수로 64경기, 395이닝을 가장 많이 뛰었다. 유격수로 나와 실책 4개를 기록한 전민재는 올해 833이닝 동안 22개의 실책을 범한 박승욱보다 나은 수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타격에서는 올해 100경기에서 타율 0.246, 2홈런, 32타점, 오패스 0.599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25세의 군필 선수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입단과 동시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전민재가 롯데의 오랜 유격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